장관님, 3월 31일자로 문체부가 청와대 관리위임을 맡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4월 10일 날에는 관리위임 부처로서 청와대 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장관님께서 애초에 이제 강조를 하셨던 청와대 미술관 구상이 이게 빠져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구상하셨던 청와대 미술관 구상은 이제 완전히 이제 백지화된 겁니까? 네, 빠진 것이 아니고, 지금 그 공연에 대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빠진 겁니다. 그럼 청와대는 자체 내에 청와대 그 미술관 600여 점의 구상- 미술품이 있습니다. 청와대 그 미술품을 그 전시를 당연히 해야 되고, 미술에 대한 어떤 그 관심, 그리고 저희들은 그 녹지원에 지금 현재 이 조각을 한번 전시를 할 생각도 하고, 다양한 미술 전시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거기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청와대 미술관 구상은 살아있다. 미술 전시 또한 이제 미술의 아니, 초점을 아니. 맞추는 아니 우리 장관님께서 2022년도 7월 21일 날 대통령 업무 보고 네. 그리고 국회 문체위 첫 업무 보고가 2022년 7월 28일 날 있었는데 네. 이때 우리 장관님께서 베르사유 궁전과 같은 프리미엄 근현대 미술 전시 공간, 고품격 미술품 특별 기획 전시장 구성, 뭐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런 차원의 청와대 미술관 구상이 살아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살아 있습니다. 장기적인 과제? 네. 언제 그러니까 대통령 미술관을 임기가 한 갖다 50년 됩니까? 건립하려면 장기적인 과제는 시간이 몇 년도입니까? 필요하지 몇 않습니까? 년도?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그 관계자 전문가들하고 그걸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관 임기가 몇 년인데요? 아니, 그건 제가 하는 거 이거 아니 청와대 그러니까 개방 전시는 장관님께서 장기적인 말씀하신 청와대 과제입니다. 미술관 구상이 그대로 살아 있냐고요? 장관님 임기 동안 살아 있죠. 언제 이거 합니까? 이걸 갖다가 미술관을 갖다가 제가 이거 뭐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미술관을 얼마나 정교하게 또 이거 대한민국의 서울만 해도 미술관이 장관님 임기가 굉장히 지금 1년 다 많습니다. 돼갔는데 아직도 그 정도 수준이면 이거 이거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미술관에 고집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그러니까 미술관에서 언제 시작합니까 그럼? 지금 올해 안에 이걸 갖다 구체적인 올해 구상 안에? 디자인을 한 다음에 그걸 시행을 해야죠. 제 임기가 얼마고 그걸 해갖고 이거 되지 않습니까? 미술관이 서울에 많습니다. 거기서 청와대 근처에서 이걸 미술관을 만들면 가장 그 독특하고 가장 그 국민들의 눈을 끌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짧게 말씀하세요. 짧게. 제가 묻는 말에 짧게 말씀하시라고요. 자, 청와대 네. 구상 살아있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전시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영빈관인데요. 네. 이 영빈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영빈관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 지금 청와대 용산에 영빈관이 없어서 거기를 갖다가 과거 1978년 12월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대통령 행사장으로 계속 쓸 거 아닙니까, 영빈관?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 단언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행사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전시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청와대 행사가 그 용산 설명을 행사가 좀- 대통령 행사가 계속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비어있는 그 날짜를 봐갖고 거기서 미술 전시를 할 수 설명을 있습니다. 똑바로 하세요, 답을. 그런 식으로 자꾸 얼렁뚱땅 말씀하지 이게 마시고. 왜 당연하죠. 그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하다가 활용 기간이 비어 있으면 쓰는 거고 그런 그 날짜를 잡는 거죠. 자, 청와대 관리 활용 자문단 결과 보고서 받으셨죠? 네, 그거 그렇습니다. 왜 제출 못합니까, 국회에? 제가 아까 이모경 의원님 청와대 관리 활용 자문단 예산 들여서 국민 세금 들여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국회에 제출하셔야죠.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세요. 자, 장관님께서 그동안 청와대 미술관을 프리미엄급으로 조성하시겠다 그랬는데 장기적인 과제, 그때도는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저렇게 지금 대통령 행사장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장기적인 과제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자꾸 돌리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애초에 구중궁궐 청와대를 나서서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명분이 뭐냐면은 경제효과 2천억 원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경제효과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청와대 주변에 20억은 나오고 있습니까? 충분히 나고 있습니다. 2천억 나오고
2천억이라는 그 규모는 거기 그 연구단체에서 그걸 한 거고 저희 아니 그러니까 옮기고 난 뒤에 경제효과 2천억이 지금 나오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걸 제가 정확하게 2천억이라는 그러면 왜 그때 당시에 청와대를 옮기면서 경제효과 2천억이 난다고 국민들에게 그 선전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2천억 경제효과 나오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1년 다 됐지 않습니까? 네. 효과 나고 있습니까? 2천억 지금 그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2천억 난다 그랬습니다. 2천억의 경제효과 2천억의 근거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시란 말입니다. 2천억의 그 근거는 전체 경제 전체가 침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청와대만 2천억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경제 흐름하고 지난 1년간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2천억을 경제가 지키지 어려워져서 경제효과 2천억이 안 난 겁니까 그러면? 그것도 다 거기에 맞춰서 경제 흐름에 따라서 경제 효과가 있는 거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청와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실 말씀 하시라고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답변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지금. 네. 전재수 의원님, 일단 추가 질의하시죠. 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청와대 개방 홍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영빈관 업무 보고 국빈 만찬, 국정과제, 공연 이런 것들밖에 소식이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난해 5월 청와대 개방 직후 반짝 효과가 있었지만 올 1분기 월 평균 방문객 수는 12만 명 수준으로 경복궁 방문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네, 지난 겨울에 이제 청와대에 대한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시각적인 그 관람 위주가 되기 때문에 청와대의 어떤 관람의 매력이 줄지 않았나 이런 판단하에 지금 다시 증가 치수로 확실히 올라가고 있고 그럼 저희들이 아니 잠깐만요, 장관님. 그럼 저 경복궁은 계절에 영향이 없나요? 청와대만 계절에 영향이 있나요? 아니, 그건 제가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네. 계절에 영향이 있었다고 하니까 계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경복궁도 대한민국에 같이 있습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경복궁은 계절에 영향이 없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계절의 요인을 말씀. 그거는 답변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고 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경복궁에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라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잘 지속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제는 영빈관에서 국가전략회의가 있었고 춘추관에서는 또 공연도 있었더라고요. 대통령 동선은 보안상의 이유라는 것 때문에 국민에게 사전 고지도 안 하는 상황에서 모처럼 날 잡고 우리 국민들은 멀리서 방문했다가 20일 춘추관 휴관, 영빈관 관람 제한 배너만 보고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고 했는데 뭐 대통령 행사로 인해서 또 공연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도 되지 않고 사전 고지도 하지 않고 발길만 돌려야 되는 국민이 무슨 죄가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불패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청와대 관리 활용 자문으로부터 2월 말 결과 보고서를 받고 자문단 보고서를 참고해 로드맵 발표한다고 밝혔는데 그 로드맵 발표는 언제 하십니까? 언제 나오는 겁니까? 네, 청와대 활용 자문단의 로드맵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그 여러 가지 공간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에 또 앞으로 관람 정책에 충분히 수용해서 지금 정책을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뭐 비밀 문서라도 수집하겠습니다. 비밀 문서라도 있습니까? 왜 보고서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보고서를 왜 비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비공개하지 않고 그동안 자문단 결과 보고서 참고한다고 밝히셨는데 보고서를 비공개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들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걸 갖다 비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지금 계속 비공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난해 7월 업무보고 때 장관님이 줄기차게 말씀하셨던
그 한국의 배류 사유를 표방하여 역점 사업으로 이야기한 청와대 미술관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아까 질문하신 거에서 짧게 말씀드리면, 영빈관이라는 건 현재 1978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어지실 때부터 만찬장 공연장, 대화의 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대통령 영빈관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영빈관에 행사가 없는 날에는 건물 외부는 물론 1층 내부에 관람 및 촬영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미술과 전시 공간의 예산상의 다소의 계획보다 차이가 있는 것은 전시 공간에서 저희들이 하는 점하고 이 공연점에서 지금 초기에는 올해 컨텐츠에 저희들이 깃발을 들는 것은 살아 숨쉬고 좀 역동적으로 하자. 아닌가? 한국의 배류 사유를 표방하는 역점 사업으로 저희가 36억 원을 올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세부 저는 계획이 배류 전혀 나와 있지 사유 궁정까지 만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다만 올해 배류 36억 원의 사유라는 예산이 표현을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지난해부터 의원님께서 제가 드리고 자꾸만 싶은 글을 말씀은 쓰는데 올해 36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세부 계획이 나와 있으면 이거를 우리 의원실로 좀 네네, 보고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고 배류사유는 제가 배류사유의 어떤 그 공간을 갖다 공간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콘텐츠를 전개하는 방식을 저희가 하나의 이 참고 자료로 쓴다는 표현이지 배류사유 궁전처럼 한다는 얘기는 네, 한 세부 적이 계획 없습니다. 저희 의원실로 다시 한번 보고 네, 그렇게 보고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파크 골프장 확충 윤석열 대통령 네네. 후보 시절에 공약이었던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막상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 유역 환경청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하였던 지역들이 있는데 하천 정비 사업 구간이라는 이유로 환경청에 불가 입장으로 선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골프는 실버 세대들이 건강을 관리하고 스포츠 분야에 뛰어들기 위한 하나의 좋은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는 제가 한번 다시 따져보고 지적사항이 왜 지적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의원님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분 더 드릴까요? 네. 1분? 추가 질의하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용산에 영빈관이 없어서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네. 처음부터 국민의 품에 돌려준다고 했던 청와대는 졸속 이전이라고 하면서 무절차 무계획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야당에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도 없이 결국 그 모든 책임은 지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그렇게 염려하고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그 많은 질의를 했을 때도 국민의 품에 돌려준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현 정부도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용산에 영빈관이 없어서라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게 되면 처음부터 용산에 영빈관이 있는 줄 알고 갔습니까? 용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무계획 무절차 졸속으로 이전을 막았음에도 무시하고 졸속 이전을 한 것에 대해서 현 정부는 무조건 지금 국민의 품으로 국민에게 다 돌려줬다. 그리고 방문객들이 늘고 있다. 계절에 의해서 지금 이제 더 늘어날 것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전에 계속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계획도 없이 무절차 이 졸속 이전에 한 거에 있어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이 걱정이 결과적으로 1년 다 돼가면서 벌써 1년도 안 됐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체부에서는 로드맵도 내놓지 않고 계속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용산 비서실에서 문체부에서 로드맵을 짜고 싶어도 제 생각은 그래요. 문체부에서 로드맵을 짜서 일괄적으로 움직이고 싶어도 갑작스럽게 용산 비서실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대관해 줘야 되는 거겠죠. 저는 네, 그거에 대응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체부에 참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제가 사전에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부처하고 또 용산 비서실하고도 연락을 좀 많이 취하셔서 저희 문체부가 이러한
이런 현안 질의에 있어서 장관님께 이런 질문이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유념을 하는데 그 용산으로 이전은 졸속 이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산에서 그 지난번에 중앙박물관에서 정상 이 만찬되고 그랬을 경우에 여러 문제가 있어갖고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 지어졌던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용산 비서실과의 대통령실과의 의논 문제는 더욱 활기차게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좋은 장소를 놔두고 갑작스럽게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고 이전한 제가 계속 그 오전에도 그렇고 제가 계속 네, 감사합니다. 네, 이모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겠어요? 예, 이용 의원님. 저 국민의힘 이용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계속 그 오전에도 그렇고 그 청와대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쭙고 싶은 게 대통령실 이전 관련한 거하고 청와대 관객 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가령 최근에 이제 영빈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아니요, 영빈관은 나중 얘기고 네, 청와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거하고 네, 청와대 관람 수하고 뭐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와 관련 없습니다. 예, 예. 근데 그걸 좀 단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예, 예. 계속해가지고 저도 아침에 오전에 좀 질의를 드렸는데 관람수가 언론에서 봤을 때 줄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 네. 관람객 숫자의 줄임은 지난 아까도 말씀드린 위원장님, 계절적인 그 요인. 동료 의원이 질의할 때는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자, 잠깐 시간 멈추고 예, 질의하실 때 좀 우리 서로 간에 존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겨울에 네. 계절적 요인에다가 지난해에는 시각적 위주로 네. 정적인 위주로니까 콘텐츠가 뒤따라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였다는 거고 지금 급속히 다시 상승 곡선을 타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로 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고 그 영빈관에서 활용하는 거하고 증가 이 관람객의 증가 감소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현재 물론 일부가 있지만 큰 요인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다음에 그 두 네. 번째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관람객이 줄었다는 어떤 근거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좀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초기에 네.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5월 10일 그러니까 월별로 줄었다는 걸 그 근거로 그 관람객 수가 줄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겁니다. 5월 10일 날 딱 열었을 때 어떤 네. 국민들한테 네. 74년간 금단의 땅에 문이 열렸으니까 시각적인 충격으로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겨울에 어떤 계절적인 요인으로 이게 줄었다는 그런 또 콘텐츠가 충분히 보충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그 요소가 정적인 콘텐츠 위주로 짜여졌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었고 지금 다시 상승 곡선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이모경 의원님 3분 드릴게요. 잠깐님, 제가 질의에 있어서 방문객 수가 마지막 한번 줄었다라고 더 착각하시고 오해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제가 지금 장관님한테 질의를 한 것은 방문객 수가 줄고 있다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경복궁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아침에 오전에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거에 있어서는 방문객 수가 문제가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해서 졸속 이전으로 인해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고 말은 번지르하게 했지만 대통령실의 잦은 이용 관람 제한으로 모든 불편을 국민이 겪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용산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을 때 문체부가 이러한 부분을 국민의 몫으로 가지 않도록 불편을 국민이 겪지 않도록 이거에 대한 대처를 정확하게 해달라고 제가 지금 장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 이해는 정확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졸속 이전이라고 생각지도 않고요. 지금 현재 그 영빈관을 대통령실에서 이용을 하더라도 그 영빈관이 그 길 밖에 있기 때문에 본관과 관전을
관람하는데 지장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 현재 그 영빈관을 이용하지 않는 날에는 거기에 그 안에 가서 1층까지 가서 다 옛날 스타일로 관람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졸속 이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추가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12월 초부터 베트남 주석 국빈 맞이 행사를 처음으로 공식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4월 13일까지 지금 일수는 총 48일입니다. 같은 기간 정기 휴관일 매주 화요일을 제외한 영업일수가 116일이었던 거 따져보면 2.4일에 하루꼴로 실내 관람이 제한된 것입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는 바로 어제 영빈관과 춘추관이 지금 클로징 되면서 거기에 지금 관람하러 갔던 일반 시민들이 불편한 사안을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을 또 드리는 지금 거예요. 어저께 춘추관에-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질의에서 홍보랑 잘하고 계시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춘추관에 가셨다면 굉장히 아마 박수를 갈채를 보내줬을 겁니다. 장애인 네, 알고 있어요. 시각장애인의 공연 있었던 거 오케스트라 알고 공연이 있고, 있었습니다. 영빈도 가신 거 다 알고 있어요. 그거를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시각장애인 아니라 공연이 사전 전달이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가신 국민들은 발길을 돌려야 되만 했던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사전에 홍보를 정확하게 하시고 발길을 돌리는 우리 국민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자꾸 이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졸속 이전이 처음부터 1년 전에 말씀드렸던 졸속 이전, 무절차, 무계획으로 하셨던 그러한 부분들을 자꾸 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전 홍보 충분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 관련된 질문은 더 하지 않으시는 걸로 하고, 다만 제가 장관님한테 좀 아쉬운 게 있는 게, 장관님하고 제 문화재 청장께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되자마자 첫 번째로 주문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뭐 졸속이냐 아니냐 그 논란을 떠나서 어쨌든 급하게 개방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5월 달에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급하게 개방돼서,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개방 자체를 막을 수 없으니까 이전과 동시에 개방을 했다면, 지난 동절기 기간 최소한 12월부터 한 2월 말 정도 한 3, 4개월 정도를 운영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시설 개보수라든지 또 관람객들의 편의시설 등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개보수하고, 지금 관람객 일반 국민 서비스 수지가 매년 적자지 않습니까? 젊은 작가들 또 많은 예산에 국회 이사장님 말씀 중에 논란이 일었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누가 어떤 논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아까 하는데, 그럼 앞으로 제도 개선 혹시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